제가 저번 주에 입찰한 물건이 있습니다. 낙찰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물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대지고 1억 8,600만 원인데 1억 1,10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4회 정도 유찰이 된 거예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10%씩 유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40%까지 떨어졌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 상가를 깔고 앉아있는 토지거든요. 왜 입찰을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경매 기술, 실전 부동산 경매 중에서 한 권 구매 후에 발품불패 카페에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 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및 이용 현황, 내발산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위치 및 부근 현황 읽어보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학교, 병원,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 상가지대에 위치함. 본건 토지는 인접 두 필지와 함께 하나의 건물이 소재하는 1단지 평지로 상업용으로 이용 중임. 기타 사항은 인접 두 필지와 함께 지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1단지. 위치 및 이용 현황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사항 중요합니다. 경매로 치자면 매각물건 명세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크게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뭐 아무것도 없네요. 유의사항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본건 토지는 인접 두 필지와 함께 지상에 하나의 건물이 소재하는 1단지이므로 매수자 책임하에 확인 후 입찰 바람. 이 땅 위에 건물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외부 모습입니다. 상가가 쭉 늘어서 있는데 이쪽엔 유동인구도 많고 발산역과 가까워서 위치 괜찮은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낡은 건물들이 길가에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뒤에는 웨딩홀이고요. 또 앞쪽에는 이제 상가라든지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 학원가들도 있고 다양한 어떤 상업시설들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2015년도에 제가 지금 강서 마곡에 살고 있잖아요. 와이프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강서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예식장을 잡을 때 강서 지역도 둘러보면서 이 예식장에서도 상담을 받았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벌써 7년 전입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페인트 칠해져 있는 건물에 땅을 깔고 앉아있는 토지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다 상업지역이고요. 위치를 보면 발산역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2대 서울병원과는 정말 몇십 미터밖에 안 되고 발산역과 233m 거리, 굉장히 초역세권. 상권은 가장 발달된 곳은 이쪽이에요. 1번, 9번, 2번, 3번, 4번. 9번 이쪽으로 가면은 마곡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곳인데 워낙 이쪽에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또 여기에는 NC백화점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반대편 이곳에도 유동인구는 많이 있어요. 요 맞은편에는 현대 힐스테이트. 예전에 마곡이 생기기 전에는 이쪽이 강서의 대장축에 속했어요. 대단지에다가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발산 역 옆에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쪽 지역이 학군이 좋거든요. 강서에서 학원가들도 많고 초중고 외고, 초중고 예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곳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 공유자를 볼게요. 공유자가 꽤 많습니다. 몇 명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이게 끝이 아닙니다. 18, 20, 22, 23. 와, 공유자가 23명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공유자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소송 비용은 한 명당 7만 5천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최소로 한 150만 원 이상은 소송 비용이 나가고요. 또 상대방이 송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소장이 늦게 도달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는 한 200에서 많게는 250만 원까지 소송 비용은 책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재밌었던 건 공유자 중에 한 분이 또 서울시예요. 제가 지분 물건,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다뤄왔고 수익을 얻어왔잖아요. 낙찰도 많이 받고요. 근데 아직 서울시를 상대로 협의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참에 서울시와도 한번 협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부푼 마음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자, 이건 랜드북이라는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은 AI로 측정을 해서 이곳의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파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내발산동 해서 주소를 입력하고 보니까 308억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근데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 현재 시세는 더 높더라도 기존에 팔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100% 신뢰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점으로 참고를 할 수는 있죠. 이 308억 중에서 내가 입찰했던
있었던 평수만큼의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요. 제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이고 역세권의 상업지역이고 낙후된 상가를 깔고 앉아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7전반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입찰을 했어요. 결과는 단독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1억 1,500만원의 입찰가를 썼는데 단독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공유자도 많고 또 금액대도 좀 있다 보니까 입찰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또는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더 유찰을 기다린 분들도 계셨을 테지만은 저는 제가 이 물건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지 이미 계산이 끝났었기 때문에 단독 낙찰이든 2등과 차이가 크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한 수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우선 금액대가 클수록 경쟁은 적어지는 게 확실합니다. 맞아요.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으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낙찰을 받고 해결을 해 나가면서 노하우와 경험치를 쌓아 나가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또 모은 돈과 계속 합쳐지면서 점점 큰 물건들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고 수익을 얻으셔야 돼요. 계속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짜리의 물건들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남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는 단독이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크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건 저번 주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매각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공매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지나야 매각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 전까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취소되는 사유는 세금을 갚았다거나 해버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자산관리공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못 받았었는데 딱 그 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 체납자분께서 세금을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신자 유근용, 제목은 매각 불허 통지서, 매각 불허 사유는 매각 결정 전 공매의 취소 정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체납자분이 세금을 납부를 했다고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쉽게 일장춘몽으로 끝났습니다. 좀 굉장히 재미난 물건이어서 낙찰 받으면 해결하는 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았었는데 아쉽지만 이 물건은 제 손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또 새로운 물건의 입찰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검색과 입찰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나씩 거두는 성취감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